오늘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 처리한 결과는 원천 무효임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발표를 드리고,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가 이후 이 법률 검토안을 가지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월성 1호기, 우리 1호기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날치기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인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2월 27일 1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표결 강행 처리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주재기관의 매우 부끄럽고 비굴한 그런 결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와 민변 함께, 시민단체 함께 이 법률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좀 명증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가 관련한 법안 위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위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향후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정일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박병원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예란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신훈민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모두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법 그리고 원자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그 법률적 검토하신 의견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이정일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 103조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중 조성정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어서 심의 의결에 참여한 그 최종적인 의결 결과의 효력이 무효인지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강화된 그 안전시설 기준에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 기준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세 번째 부분은 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법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좀 위법 정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안이 결정이 있었던 6월 27일에 이미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일자 1월 20일자로 특히 원자력 안전법 103조 1항의 주민 절차 수렴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법 103조가 주민 수렴 의견 절차를 기본적으로 바로 시행하도록 했던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2012년 고립원전의 가동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있는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전 노후 원전에 대한 폐기 여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수렴 문제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행법
부칙에서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원안위가 의결할 시점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103조 주민수렴 의견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 영향평가서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지 않은 그 방사성 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개기했다는 것 자체는 그 원자력 안전법 103조 위반이다,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도 과연 기본적으로 원안위는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 의결 권한이 있고 허가 권한이 없는데 원자력 안전위원 원안위는 원안위에서 심의 의결하면 그 자체가 허가 처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가 처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과연 허가 처분 시에 시행되고 있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허가 처분 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확고한 판례로 확립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원안위가 2월 27일 날 결정할 당시에 결정 그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법 103조를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이미 제출된 방사선 영향평가서가 있다 하더라도 보완을 했으라도 주민 의견을 보완을 했으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바로 의결한 것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성경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1,3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성경 의원은 2013년 6월 5일자로 대통령이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원자력 이용자 사업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로 활동한 사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한수원의 부지선정 업무는 한수원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원안위의 위원이 될 수도 없고,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어야 되는데 2월 27일 조성경 의원은 월성 수명 연장 허가안에 대해서 심의 절차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포결 절차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포결 절차의 효력도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보고 있는 하자 있는 자격 없는 위원이 어떤 위원회의 의결의 표결에 참여해서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효력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어떤 하자 있는 자격 없는 위원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심의 과정 의사 형성에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설령 무자격자를 배제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의결 결과는 무효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 원안위의 구성 인원은 분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분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순하게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원안위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핵에 관련된, 원자력에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 위원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최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적정의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 그룹의 어떤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안위 부인으로 구성되지 않는 그 구성 자체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령 위원회 무자격자가 관여해서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구성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두 가지 명백한 측면에 있어서 2015년 6월 27일 원안위가 결정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일 변호사님께서 아주
명징하게 명명백백하게 법률적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회가 지난 12월 2014년 12월 원자력 안전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수명 연장 허가를 하라라고 하는 개정안을 냈을 때는 매우 시급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노후 원전으로 수명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 노후 원전은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 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의결되었을 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의 그 대안 표결의 의미 또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와 같은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시급하게 하라라고 하는 입법부 그리고 입법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변환경보건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허가를 해야 할 당시에 그 허가 관련해서는 그 당시 허가하는 시점에서의 법률적인 해당 법률 그리고 또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월 22일, 1월 20일 시행이 되었던 원자력 안전법 그리고 그 원자력 안전법에서 수명 연장 시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허가 조건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경 위원은 2014년 6월 정부 여당의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지난 2011년 한수원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서 1,80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신규 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원전 이용자인 한수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수원이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 사람은 부적격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러한 부적격자가 허가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표결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적격자 그리고 무자격자가 들어가서 심의하고 표결한 것은 원천 무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명백백 밝혀주셨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국민의 수용성, 주민의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검토를 위반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 또한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한 정의당 탈핵에너지 전환위원회 그리고 민변환경보건위원회는 지역 주민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아란 것 없이 단 한 차례 수렴하는 절차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표결로 강행 처리한 원자력 안전법 위반 행위를 한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원천 무효를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 전환위원회는 민변환경보건위원회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함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자력 안전법 위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 안전위원장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월성 1호기 재가동 수명 연장 허가 절차가 원천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경제성 월성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을 포함해서 더욱더 철저한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회 검증 절차를 이제 국회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야 양당 모두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민변 이정일 변호사님 그리고 박병원 변호사님, 박예람 변호사님, 신우민 변호사님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로서 법률적 검토를 해주신 거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대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실한 표결에 위협당하고 국민의 안전이 팽개쳐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